혈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에 이상이 오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눈앞이 흐릿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하면 한쪽 몸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단지 혈관 안에 찌꺼기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찌꺼기를 녹이고 밀어내는데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식탁 위의 변화, 그 시작은 고등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식사 속에 이 한 가지 재료만 바꿔도 몸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고등어에 대해 다시 보게 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다가 이건 꼭 기억해야겠다 싶은 부분 있으시면 저장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등어는 한국인의 밥상에 익숙한 생선이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반찬 중 하나, 비리지 않게만 구워 먹으면 그만인 생선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생선이 사실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어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어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사람 몸에서 혈관은 일종의 도로와 같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실어 나르는 중요한 통로죠. 그런데 이 도로가 막히면 차가 멈추듯 혈액의 흐름도 막혀 몸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등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EPA와 DHA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EPA는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줘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걸 방지합니다. DHA는 혈관벽을 유연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이 두 성분 덕분에 고등어는 혈관 안의 기름때, 즉 플라크를 녹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 매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그리고 특히 무서운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몸 안의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액의 흐름도 둔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음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식사로 관리하는 혈관 건강, 그 시작을 고등어로 하신다면 비용도 부담 없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 고등어는 뇌를 깨우는 음식입니다. 혹시 최근에 전화번호가 자꾸 헷갈리시거나 사람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뭐 꺼내려고 했지? 싶은 적 많으시죠?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감정 조절력까지 모든 기능이 조금씩 무뎌지고 지쳐가게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DHA입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신경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이 약해지고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DHA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활발해지고 정보 전달도 원활해지면서 생각이 또렷해지고 기억이 살아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DHA 섭취량이 꾸준한 노인들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단순한 영양제 정보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학병원에서 입증한 수치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고등어를 밥상에 올려보세요. 처음엔 모르지만 몇 주 지나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말도 덜 더듬고
기억도 덜 깜빡하게 되는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세 번째, 고등어는 뼈 건강의 동반자입니다. 60대 이후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뼈 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조금만 충격이 와도 뼈가 쉽게 부러지고 허리가 굽고 고관절 통증이 생기게 되죠. 특히 폐경 이후엔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데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단순히 햇빛 쬐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합성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보충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고등어는 생선 중에서도 비타민 D 함량이 특히 높은 편입니다. 작은 한 토막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뼈가 단단해지고 골밀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고등어는 마그네슘과 인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 속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 관절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네 번째, 고등어는 단백질 보충에도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몸의 기초 체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걸 막으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질 좋은 단백질 섭취가 핵심입니다. 고등어는 생선 중에서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고급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보존하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하죠.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시니어 시기에는 한 끼에서 섭취하는 영양소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고등어 한 점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요. 철분과 비타민 B군까지 같이 섭취하게 되어 빈혈 예방,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고등어는 포만감이 좋아 식후 간식이나 군것질도 줄일 수 있어요.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고등어는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고등어는 항산화 작용도 강력한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영양소로 몸속에서 세포가 산화되거나 염증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덕분에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고 내장 기능을 보호하고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 감염 등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꼭 필요합니다. 식욕이 떨어졌을 때, 몸이 자꾸 처지고 무기력할 때,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면역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고등어 한 접시는 비타민제보다 훨씬 실속 있는 회복 식사입니다. 그래도 고등어는 비려서 못 먹겠어요.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특히 예전 기억 때문에 고등어 하면 비릿하고 텁텁한 냄새부터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요즘은 조리법 하나만 제대로만 익히면 그 비린내 없이 오히려 아주 깔끔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되고 생선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조리 방법이 간단하고 효과적이에요. 첫째, 고등어에 레몬즙이나 생강즙을 살짝 발라서 재우는 방법입니다. 조리 전에 고등어 표면에 레몬즙이나 생강즙을 골고루 발라 5분에서 10분 정도만 두세요. 이 간단한 작업 하나만으로도 생선 특유의 비린내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향긋하고 산뜻한 풍미가 고등어에 배게 됩니다. 거기에 소금을 아주 살짝만 뿌려 간을 맞춰주면
팬에 구웠을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소한 고등어 구이가 완성돼요. 특히 생강즙은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 몸이 찬 분들께도 잘 맞습니다. 둘째, 양파를 이용한 고등어 조림입니다. 냄비 바닥에 양파를 넉넉히 깔고 그 위에 손질한 고등어를 올린 뒤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맛술을 넣어 중약불에서 졸여주세요. 양파는 익으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고등어 조림의 감칠맛이 깊어지고 살도 훨씬 부드럽게 익습니다. 무보다 소화가 잘 되고 양파 자체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도 더 이롭습니다. 조린 국물에 밥 비벼 드시면 정말 별미예요. 셋째, 에어프라이어나 팬을 활용한 고등어 구이입니다. 요즘은 기름 없이도 바삭하게 구울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면 180도로 15분 정도만 돌려도 겉은 노릇노릇하고 속은 촉촉한 고등어가 완성됩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도 고등어 본연의 고소한 맛이 살아있어 입맛 없을 때도 술술 넘어가요. 팬에 구우실 때는 종이 호일을 깔면 냄비 바닥에 눌어붙지 않아 설거지도 편하고 냄새도 덜합니다. 넷째, 통조림 고등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리 시간이 없을 때 또는 간편하게 드시고 싶을 때 통조림 고등어는 정말 유용해요. 비린내 걱정도 거의 없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반찬 없을 때 유용한 재료입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다소 높을 수 있으니 한번 헹구시거나 물에 12분 정도 담갔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양파나 채소와 함께 볶아도 좋고 김치찌개에 넣으면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고등어 살만 발라서 밥 위에 얹고 계란 후라이 하나만 올려도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되죠. 물론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고등어를 너무 자주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100g 정도, 일주일 기준으로는 23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또한 통풍이 있으신 분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섭취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해산물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처음 드실 땐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등어는 말 그대로 밥상 위의 보약입니다. 약처럼 화려한 포장도 없고 알약처럼 딱 떨어지는 효능도 아니지만 매일의 식사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바꿔주는 음식이에요. 건강보조제는 며칠만 먹어도 뭔가 변화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고등어는 다릅니다. 티도 안 나고 효과도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꾸준히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보다 덜 피곤한데? 몸이 한결 가볍네?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마음까지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속에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 몸의 방향이, 건강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은 결국 쌓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렇다면 오늘은 좋은 것을,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하나 올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다른 반찬 다 제쳐두고 고등어 한 토막만 정성껏 구워보세요. 기름기 빠진 속을 채워주고 지친 하루를 마무리할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그 한 점이 내일의 몸을 바꾸고 다음 주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여러분 몸 안의 리듬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주변 어머님들,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음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